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앞에 챕터 2 문제 제가 이제 풀어보기로 했었죠. 우리 내용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라 라고 던져드렸으니까 학습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처음이지만 어차피 기본법이 제가 제일 간단하다라고 했죠. 시설법 가면 여러분들 우와 하실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왜냐면 그 내용이 워낙 많아서 시설법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기본법은 좀 가볍게 저도 설명을 드리고 이런 내용이 있다 대충 예상이 다 돼요. 기본법은 그래도 그래서 이 정도 포인트로만 잘 암기를 해두시면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여기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까요? 자, 푸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빠르게 푸셔도 되고. 자, 보세요. 기본법상 소방력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력 기준은 요게 행안부령. 잘 모르겠으면 옳은 거 하나만 찾으려고 여러분들 가보세요. 이런 게 만약 헷갈리면. 두 번째, 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렇게 필요한 계획. 요거 누가 세워요? 시도지사가 세운다 그랬죠? 3번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이것도 아까 조항에 있었어요. 요게 맞는 얘기고. 4번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부조금 보조율은 요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게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 맞죠? 오케이. 다음 중 소방력의 기준 등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우리는 소방력이라고 한다. 2번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안부령으로 한다. 3번 소방청장은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청장이 아니라 그랬죠. 누구예요? 맞죠? 네 번째,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관한 기준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기 갔을 때 이제 3번이 잘못된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고 결국 시도지사가 이런 걸 한다라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포인트로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번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3번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전부 보조 안 한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자, 네 번째 국고보조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소방활동 장비로는 차, 헬, 정 이런 게 있다. 오케이. 됐습니까?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 다음,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장비 등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차, 구입, 헬, 정, 통, 전, 그죠? 방, 아까 얘기했죠, 그죠? 방화복, 요런 애들. 그리고 청사, 요게 없네.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건 따로 없었죠. 맞습니까? 자, 됐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 장비의 종류와 규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라고요. 이런 문제가 나왔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여기 갔을 때 구조정은 마력 기준이 없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마력 기준이 없고 구조정 기준에 가보면 뭐만 있다? 톤만 있어요. 톤, 30톤. 여기 30톤급.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저도 보면서 뭐야 이게 약간 이 학생들이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죠?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소화전을 설치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방서장이 유지관리하는 게 아니죠. 그쵸? 누가 하는 거야? 일반 수도업자가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된 게 몇 번이다 이거? 1번이다 1번. 됐습니까? 자, 그리고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에 5천. 그러니까 이 5년에 5천이라는 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법에서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는 원래 누구만 사용해야 돼요? 소방공무원만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일반인이 요거를 효용을 해치거나 또는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본서는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소방활동에 대한 인접한 도로 폭 교통 상황, 그죠? 뭐 도로 주변의 토지 고저, 이거 다 한다 그랬죠? 월일에, 그리고 조사 결과 2년간 보관. 소화전에 대한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설치 기준 65mm, 급수탑은 100mm 이상, 개폐밸브 1517, 그죠? 그럼 틀린 거 몇 번? 1번. 오케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세부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청장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소방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이 표지 누가 설치한다? 시도지사가 설치한다. 호스와 관창은 형식 승인, 함은 성능 인증. 그쵸?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상 지역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다 고르래, 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시행령에 가보면 아까 얘기했죠. 얘가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뭐를 설치해야 된다, 우리? 나와 있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그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 그럼 얘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쵸? 지금은 답 정도만 체크하십시오. 요 4개가 다 들어가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데 시장, 물류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석유 나와 있죠? 이런 것들 같이.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이제 뭐 밀집 지역, 없는 지역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뭐 공장 나중에 가보면 이런 데도 나와요. 참고로 볼까요? 공장, 창고, 밀집, 목조 건물, 밑집 이런 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위험하다라는 거지, 내 말은. 이런 데를 화재 예방 강화지구, 화재 경계지구로 미리 지정을 해 놓는다고요. 그럼 이런 지역을 우리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인 지역이다라고 기본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예방 강화지구를 안 배웠으니까 지금 요 정도 그냥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음 소방용수 표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색깔 물어봤네요. 안쪽 문자. 예전에는 바깥쪽 문자 기준이 없었거든요. 근데 안쪽 문자 기준은 계속 있었어요. 흰색. 그리고 바깥쪽은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내측 바탕이 붉은색, 그쵸? 외측 바탕이 파란색. 흰노블판데 예전에는 노란색이 없었다고. 아셨죠? 정답 몇 번? 1번. 다음,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 표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줘야 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맨홀 뚜껑은 몇 미리? 648, 648, 648. 맨홀 뚜껑 부분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반사도료도. 자, 몇 cm? 15cm. 둘레를 따라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사생도 8. 그리고 붉은색 아니죠. 노란색 15. 뭐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확실하게만 알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다음,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거.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은 65mm로 하고, 주상공일 땐 100m 이하. 맞죠, 여러분들? 지금 갔을 때. 3번.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해야 하고, 급수탑의 개폐 밸브는 1517. 맞나요? 그럼 옳은 거 몇 번? 2번밖에 없더라.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밑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저수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지면으로부터 낙차는 10m 이하가 아니고 몇 m? 4.5m 이하일 것. 자, 흡수 부분의 수심은 0.5m 이상일 것.
다음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원형의 경우는 지름이 60cm. 자동으로 흡수되는 구조일 것. 제가 숫자 4, 5, 6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치? 저수도 기준은. 그래서 정답 1번이죠. 다음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선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지리조사는 소방 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교통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 고저, 건축물의 개왕을 왜 제외해요? 다 포함이 돼야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뭐 여기가 보면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는 소방용수조사부, 지리조사부, 요게 이제 별지에 들어가 있는 서식 이름인데 뭐 이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걸 바꿔놓지는 않을 겁니다. 아셨죠? 그 대신에 뒤에 저 포인트를 보시는 게 좋죠. 몇 년간 보관한다 항상? 2년간 보관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하면은 이 조사 결과 보관 있죠. 이게 다 2년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소방기본법상 소방 업무의 응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소방 업무의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본서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실 게 응원을 요청한, 그죠? 응원을 요청한, 제가 이거 요청받은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맞네요 이거는. 2번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받은 본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면 안 돼. 당연하죠. 그죠? 3번 본서는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 이웃한 본서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 4번 청장은 소방 업무에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이게 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고. 규약은 무조건 누구와 누구끼리 인접한 시도지사와 시도지사끼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못된 건 당연히 4번이 잘못된 거죠. 요게 잘못된 거지. 다음 중 소방 업무의 응원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번 본서는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 이웃한 본서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2번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받은 본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3번 소방 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받은이 아니고 요청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걸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 다 들어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방금 문제와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유사한 문제인데 이제 보기만 좀 서로 바꾼 거죠. 다른 보기로 이제 바꾼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동원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게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누구는 청장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그죠? 정답 몇 번? 1번.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챕터 2 문제 끝났고요. 이게 예전에는 챕터 3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법이 양이 좀 됐었거든요. 이 챕터 3 때문에. 근데 이 챕터 3 내용이 다 어디로 갔다? 예방법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방법 내용에 이 기본법에 예전에 있던 내용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기본법 사이즈 자체가 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심플하게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예전에 기본법이 5문제씩 나왔었는데 요즘은 3문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빠져서 그래요. 여기 단골 문제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예방과 경계 쪽에. 이건 나중에 예방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예방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원래는 화재경계지구도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근데 그게 다 예방법으로 넘어간 거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챕터 4를 보겠습니다, 이제. 뭐예요? 소방활동 등. 맞죠, 여러분들? 소방활동들. 자, 보십시오. 청본서는 본서.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해야 돼요, 우리? 진압해야죠. 그죠? 이거 계속 했잖아요. 구조, 구급.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한대? 소방활동이라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이게 뭐 구분을 막 딱히 하실 필요는 없지만 소방 업무라는 게 있고 소방활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계속. 소방 업무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교육, 훈련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무슨 활동? 소방활동. 소방활동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진압, 구조, 구급만 얘기합니다. 뭐 등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의미가 당연히 뭐가 더 큰 의미예요? 소방 업무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하는 활동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방 활동. 약간 행정적인 업무까지 다 포함을 하면 소방 업무. 응? 소방 업무. 내가 직접적으로 소방관들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 뭐 진압, 구조, 구급. 그 이름이 뭐다? 소방 활동.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대요. 맞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이 소방 활동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 소방 공무원의 메인 일 아닙니까? 이 소방 활동이? 그죠?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 가보면요. 이제 16조의 2 한번 가볼게요. 자, 소방 활동이라는 게 나와 있고,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소방 지원 활동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소방 활동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고, 왜냐하면 진압과 구조와 구급. 그죠? 근데 우리 소방관들이 진압과 구조와 구급만 하는 건 아니잖아. 맞잖아요. 하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청본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 자, 요게 이제 목적에 다 있었죠. 기본법.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호의 활동도 하게 할 수 있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하게 할 수 있다. 오케이. 얘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방 지원활동이라고 얘기한대. 그러니까 이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의무는 아니야. 의무는 아니지만 내가 이 정도는 소방공무원이 하게 할 수 있다. 청본서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긴 해요. 아셨죠? 그래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산불. 일단 포인트 되는 단어가 산불. 그리고 자연. 이런 거 이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연. 그리고 집회공연. 집공이라고 하셔도 되고 집공, 집회공연. 그리고 복구. 자, 얘네들에 대한 지원. 이게 소방 지원 활동이에요. 즉 산불이 나면 원래 산불 나면 여러분들 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산림청 직원들이야. 아셨죠? 산림청에서 산불을 끄는 거거든요. 그럼 우린 뒤에서 뭐만 해주는 거야? 서포트만 해주는 거야. 뒤에서. 서포트만. 그렇다고 이렇게 넉넉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불이 났는데 어떡해. 야, 소방관인데 우리 쫀심이 있지, 그죠? 가서 도와줘야지. 지원이야, 지원. 그리고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제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너무 가문 거야. 어디가? 논밭이. 그러면 소방차가 가서 급수를 해주기도 하고. 배수도 마찬가지. 아셨죠? 그리고 제설 작업도 해준대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그죠? 지원. 다 지원자가 들어가 있죠, 지원자. 집회공연. 그러니까 큰 집회나 공연이 있을 때 주변의 구조, 구급을 위해서 구급차 대기하고, 지원.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따가 행안부령에 가보면 여기다 써드릴게요. 군경 도와줄 수 있어요. 군경. 군대나 경찰이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 훈련을 또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군경이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방송이나 촬영. 방송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원래 이게 중간에 껴있긴 한데 요게 나와요. 요것만 좀 잘 보세요. 자, 얘네들은 다 지원이거든요. 네, 요거는 오작동 조치예요. 요거 잘 보시라고. 얘 혼자만 지원자가 안 들어가요. 그런 것들 포인트로 잘 보십시오. 아셨죠? 요거 꼭 보세요. 오작동 조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예를 들어 건물에 여러분들 경종소리 아시죠? 그 경종소리가 되게 시끄럽거든요. 따르르르르 하면서 막 울려요. 그죠?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신경 쓰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불이 난 게 아니고 그냥 오작동에 의해서 경종이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그죠? 뭐 전기가 들어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전기적인 어떤 오류로 인해서 이제 따르르릉 하고 이런 식으로 불이 아닌데도 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울리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틀림없이 울려주는 경우에 관리자가 빨리 가서 그걸 끄면 되는데 끌 줄 모르는 거야, 관리자가. 그럼 이걸 또요, 만일 또 이런 경우야. 관리자가 끌 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사람인데 계속 경종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이제 관리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때 119에 전화하면 요거 오작동 조치도 해준대요. 아셨죠? 그런 내용도 들어가요. 근데 여긴 지원자가 안 들어간다고. 됐죠? 그래서 여기 행안부령에 가보면 요 세 가지가 더 나와요. 결국 지원활동 종류에는 이렇게 7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소방지원활동은 16조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대요. 당연한 16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소방활동이.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소방활동. 이건 이제 뒷받침해주는 활동이다 보니까. 유관기관 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 요청을 한 유관기관 단체 등에서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군대나 경찰 훈련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나가서 일한 보수들은 군경에서 줘야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 방법에 관하여는 지원 요청을 한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규칙에 가보면 요 3개 훈련 지원에 대한 거 나와 있죠. 군경, 오작동 신고 조치 나와 있죠. 요거 잘 보시라고. 예언자만 지원자가 안 들어가 있다. 방송 제작, 촬영 관련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슨 지원이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지원 활동이야. 근데 자세한 내용도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 꼭 앞에 것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자, 규칙 제8조의 5. 이게 원래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소방 지원 활동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 관리. 그죠? 그래서 소방대원은 소방 지원 활동 또는 뒤에 가보면 생활 안전 활동 나와요. 요거 하면요. 꼭 어떻게 하래요? 기록지에 다 요걸 적으래. 이게 원래 예전에 없었던 내용이라고요. 작년에는. 근데 추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 기록지를 3년간 보관하래. 예전에는 2년간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록 보관이 2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3년이에요. 요거 2년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2년으로 바꿀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 소방지원활동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청장에게 보고한다. 1회 아닙니다. 월 1회 아니에요. 월 1회도 아니고. 그리고 본부장이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청장에게 보고하는 거죠. 서가 본부장에게 보고하는 거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급수나 배수해주는 지금 사진이고요. 요건 이제 산불 지원하는 사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더라. 소방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들이 되게 바빠요. 여러분들 일이 되게 많다고요. 그죠? 자, 그리고 16조의 3 보세요. 소방활동 나와 있었죠. 그리고 소방지원활동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활동이 생활안전활동. 즉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외에 우리가 이런 일도 한대요. 그죠? 이 일 이름이 뭐야? 생활안전활동.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안전에 관련된 활동들. 생활안전활동. 자, 청본서는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자, 생활안전과 위험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하게 하여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까 소방지원활동은 얘였고 하게 하여야 한다. 얘는 생활안전활동. 아셨죠? 요거 잘 보시고. 됐나요? 그래서 이 생활안전활동은 의무예요. 꼭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가보면 그래서 북락 나와요. 뭐라고 여러분들? 북락. 근데 북락인데 고드름이나 나무 대표적으로 고드름 나무. 그러니까 저는 북락 고나 이렇게 다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무조건 고드름 나무를 다 제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뭐 위험 구조물 제거해 주는 거, 뭐 위험도 한번 보시면 좋겠죠. 얘네들 무조건 얘네들이 있다고 내가 가서 제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뭐가 꼭 있어야 돼?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붕괴 낙하가 우려가 된다. 무너져 내릴 것 같다.
또는 떨어질 것 같다. 이랬을 때 고드름 제거도 해주고 나무 제거도 해주고 위험물 제거도 해준대요. 위험 구조물 제거도 해준답니다. 맞죠? 그래서 겨울철에 요거 많이 해주잖아요. 연통에 아파트 연통에 이제 보일러 연통에 이렇게 고드름이 맺히면 그게 이제 고층이면 고드름이 떨어졌을 때 밑에 1층에 있는 사람이 맞으면 그거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거해 준다고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가보면 위해 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요게 동물이나 벌. 그죠? 뭐 동벌. 저 위에 거는 그냥 붕괴, 낙하가 우려가 되는 고드름이나 나무. 그죠? 그리고 여기는 동물이나 벌, 동벌. 포획 퇴치. 그리고 끼거나 고립되면 제거, 구출. 그죠? 그리고 요거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이나 조명을 공급해 준대요.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이나 조명을 준대요. 왜냐면 전기가 끊겼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비상전원도 넣어주고 조명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약간 우리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죠?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전에서 전원 끊기면 저런 것도 다 해준대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는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보실 게 뭐냐면 16조 가보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누구든지. 소방지원활동은 그런 말이 없어요.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없다고요. 왜냐면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냥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생활안전활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가보니까.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게 차이인 거야, 여러분들. 지원활동과. 지원활동은 의무가 아니고 생활안전활동은 의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우리가 벌금 이런 게 뒤에 다 나와요. 아셨죠? 어떤 벌에 처해지는지가 다 나온다고요.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뉴스 같은 데서 따온 거예요. 요거 벌집 제거하는 거. 벌집 제거. 말벌집. 요게 뭐 하는 거야, 이제? 고드름. 그죠?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이런 일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잖아. 뭐 예를 들어 뭐 사람들이 소방관이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 다 불 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불 끄는 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소방 공무원이.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소방 공무원이셨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과거에. 그러면 집에 있을 때,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소방관은 무조건 불 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방 공무원이 되면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약간 프라이드 이런 것도 증가할 수 있고, 프라이드도 생길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소방 공무원이 진짜 하는 일도 많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봉사하는 일도 많다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느꼈던 감정을 여러분들 자식들이 또 느낄 수 있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요게 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요 16조부터 16조의 3까지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가 생활안전활동하고 소방지원활동을요 막 섞어놔요. 섞어놓고 그 중에서 생활안전활동 구분하고 그리고 또 소방지원활동 구분하고 이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구분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16조에 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자동차의 보험가입. 자,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라. 본인 돈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소방공무원들이요, 여러분들 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구급차도 끌고 다니고 또 화재 진압을 위한 그 빨강색 탱크차도 끌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도로상에 계속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상에 나가 있는 차들은 무조건 뭐를 가입해야 돼요? 보험을 가입해야 되거든. 그 보험 가입 비용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고. 안 그래도 박봉인데, 그죠? 뭐가? 시도지사가 당연히 해줘야겠죠. 국가는 보험 가입 비용의 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대. 그럼 여기서 또 전부.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청장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비용에 관련된 것들 다 누가 해주냐면 시도지사가 해줘요. 특히 어디 여기 지금 무슨 법? 기본법은. 아셨죠? 이런 것도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자, 16조의 5.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 자, 사상. 맞습니까?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할 수 있대요. 됐죠? 자, 그리고 16조의 6, 소송지원. 청본서는,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어떤 민영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린 거죠. 일을 하다가. 그럼 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때. 누가? 청본서가. 소송 지원은 청본서예요. 이것도 시도지사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아셨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7조입니다. 소방교육훈련 나와 있죠. 자, 요거 누가 하냐면 청본서가 합니다. 요게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교육훈련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소방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소방 업무는 소방대원이 하는 거지. 그래서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꼭 실시하래요. 또 청본서는 보세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대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소방대원에게 하는 거고 1항은. 근데 이 교육은 의무교육이야. 의무. 얘는 실시할 수 있다죠. 요게 이제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일반인한테 하는 훈련교육이거든요. 얘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의무교육이 아닌 교육훈련 있죠. 요거를 받아야 되는 대상. 그래서 그 대상들, 청본서는 그 대상들과 교육 일정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대상이 이렇게 어린이집, 유치원, 맞습니까? 어린이집이 조금 더 어린 애들이 있는 거고 유치원은 그거보다 좀 큰 애들이 있는 거고요. 나중에 애기 키워보면 알아요. 학교 학생 나와 있죠? 자, 대학생 빼고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즉 성인 빼고 초, 중, 고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의 거주자 또는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실시한다?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이 장애인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그때 요게 나오고 시험 문제에서 아닌 걸 골라라 라고 했어요. 아셨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골라라 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청본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을 홍보하래. 홍보도 하래. 청본서는. 그리고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의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네, 행안부령. 그래서 밑에 가보면 행안부령 나와요. 그러면 자 보세요. 대원들이 받는 것과 대원들 말고 일반인이 받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 대원이 받는 것부터 나와요. 대원이 받는 거. 뭐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죠. 운영계획 수립하고 청장은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해서 본서에게 통보를 하면 그 운영계획을 자세한 걸 12월 31일까지 또 어떻게 수립을 하세요? 청본서는 천천히 갑시다.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해 운영계획을 수립하래. 자 그럼 청장은 운영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해서 본서에게 10월 31일까지 통보하래요. 아직 이 날짜는 나온 적이 없지만 충분히 날짜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요게 최근에 나왔죠. 요게 이제 뭐냐면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그러면 교육훈련의 종류, 소방대원들이 받는 게 일단 요거부터 암기를 하셔야겠지. 5개. 화재 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요거 구급처치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인명대피, 현장 지휘. 자, 화재 진압 훈련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필요 없어요. 진압 공무원만. 그리고 의무와 의용은 무조건 들어가요. 인명구조 훈련. 자, 다 받을 필요 없다고요.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만. 의무와 의용은 계속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응급처치 훈련.
구급 업무. 의무와 의용. 그러니까 이게 구급 업무다 보니까 우리가 응급 업무를 담당한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진압, 구조, 구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구급. 그러니까 이걸 구급 처치 훈련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리고 의무, 의용. 요거 잘 보세요. 임명 대피 훈련은 모든 소방 공무원이 다 받네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의무와 의용. 똑같이 들어가있죠. 의무와 의용. 그리고 현장 지휘 훈련은 위, 경, 명, 정. 우리가 보통 사, 교, 장, 위, 경, 령, 정. 뭐 당연히 위도 있지만 위쪽도 있지만 우리는 딱 여기를 우리가 지휘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부. 이때부터 간부야. 위부터. 그래서 위, 경, 령, 정. 딱 4개. 총감이나 감 이런 데는 정감 이런 사람들은 너무 높으니까 굳이 안 받고 현장의 대부분 계급들이 요 정도거든요. 위경영정. 그래서 다음에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현장 지휘훈련 받아야 되는 계급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요 계급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2년마다 1회 받고 2주 다 2예요. 2년 2주 2년 2주 됐죠? 2년에 1회 2주. 그리고 이 규칙 별표 3의 3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미성년자들 있죠. 또는 유치원, 영유아 그런 애들이 이제 받았을 때 소방 안전교육 훈련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설, 장비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강사들 누가 강사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그럼 시설 장비 기준에 가보면요. 소방 안전교육에 필요한 장소 기준이 먼저 나오고 그죠? 차량 기준도 나오는데 교실은 100제곱 이상의 실내 시설이 꼭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동안전 체험 차량이 있는데 어린이가 30명이 있어야 되고 30명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성인은 절반인 15명. 뭐 이런 거 시험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안전교육 장비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내면 뭐 낼 수도 있겠지만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강사와 보조강사 누가 강사가 될 수 있냐면 공무원 정도만 보세요. 소방공무원 5년. 강사는 5년, 보조강사는 3년 이 정도 보시고 교육 방법에 가보면 이 정도. 이론교육, 실습교육 병행인데 실습교육이 전체의 100분의 30. 그리고 실습교육 인원은 이게 너무 사람이 많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람이 30명을 넘으면 안 된대요. 그죠?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교육 현황 관리에 가보면 이런 거 하나 볼까요? 3년간 보관. 그죠? 이런 거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조의 2입니다. 17조의 2. 여기가 뭐예요? 이제 소방안전교육사. 그죠? 그 소방안전교육사는 이게 자격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전문 자격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전문 자격증이 이제 있는데 이름이 소방안전교육사. 그럼 소방안전교육사는 누가 보냐면 청장이 봐요. 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에게 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전문 자격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자 자격증이라고 얘기하잖아. 뭐 예를 들어 뭐 변호사, 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판사, 소방안전교육사 이게 똑같은 거야. 전문 자격증. 근데 이 자격증의 문제가 뭐냐면 취업할 데가 없어요. 이걸 따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딸까요, 안 딸까요? 안 따죠. 자격증 따는 이유가 뭐야?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는 내가 기존 업체에 원래 이제 속해 있었는데 기존 업체에서 연봉을 조금 더 올려받기 위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아직은 기준이 미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많이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에서 보이듯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소방에 대한 안전을 교육해주는 사람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방의 안전에 대해 교육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유망한 자격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보다 나중에 가보면 관리사가 나와요. 그 관리사가 훨씬 더 지금은 이슈가 되고 조명이 돼 있죠. 명확한 업무 범위가 딱 정해져 있거든, 법에. 근데 이 안전교육사는요, 여기 가보시면 보세요. 소방 안전교육의 이 정도는 보십시오.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이게 메인 업무야, 교수. 가르치는 거. 소방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근데 이제 간혹 나오는 게 뭐냐면 요게 나와요. 요거. 대통령령에 가보면 요거 응시 자격.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우리가 몰라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뭐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135야, 여러분들. 135. 135. 그래서 우리가 이 응시 자격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1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고 1년이 있으면 안전교육사를 시험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 기사. 대신에 안전분야. 안전분야 기사 자격증을 따고요. 제가 1년 이상 일을 하잖아요. 그럼 안전교육사 너 보게 해줄게. 이거 자격증을 준다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너 보게 해줄게 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간호사. 1년. 1년이에요, 1년. 1년 이상. 또 오해할라. 3년 이상. 5년 이상. 아셨죠? 간호사 경력 1년 이상일 때. 그리고 1급 응급구조사와 1급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1년 경력이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3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3년 경력 있으면 됩니다. 시험 볼 수 있어요. 또는 2주 이상 전문 교육을 받으면 또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주 교육도 하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보육교사. 보육교사 나와 있고, 그리고 저기 가보면 산업기사 나와요. 나중에 산업기사. 안전분야. 그리고 1급 말고 2급 응급. 그리고 2급 소방 안전.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3년 있으면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은 5년. 뒤에 가보면 썩머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합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경력 없이도 시험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원 자격증 가진 사람들. 무슨 자격증? 교원 자격증 가진 사람들. 또 기술사, 관리사. 일단 이렇게만 적어두십시오. 이 높은 자격증이에요, 여러분들. 기술사, 관리사.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뭐 위험물 기능장도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결국 135 포인트로 잘 알고 계십시오. 여기도 뭐 중요할 수는 있지만 135 포인트로. 그래서 기사보다 하나 낮은 게 급이 산업기사거든요. 1급보다 하나 낮은 게 급이 2급이겠죠.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기 쉬울 거야. 급이 좀 높으면 1년, 급이 좀 낮으면 몇 년? 3년이 필요한 거죠. 그쵸? 간호사 좀 특이하니까 알고 계시고, 소방공무원이나 보육교사. 간호사는 1년, 소방공무원 보육은 3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의용 혼자 5년.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뭐 본문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학점에 관한 것도 있는데 학점까지는 제가 볼 땐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자, 대통령령 제7조의 3 대통령령에 가보면 요게 또 나오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요.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서술, 논술형. 그래서 단답형이나 기입형 들어가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대요. 즉, 한 번 합격을 하면 1차에 대해서 그 다음 회차 때 1차를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 시험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공무원 시험하고 좀 틀리죠. 그죠? 시험 과목, 1차와 2차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차 시험에는 소방학개론, 구급 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교육학개론 중 선택하는 3과목. 본인이 보고 싶은 거. 2차 시험 과목 이름 알고 계십시오. 국민안전교육 실무. 그리고 시험위원회 가보면요. 뭐 쭉 갔을 때 여기 가보면 요 정도.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 수 정도. 심사위원이 3, 출제위원이 3, 채점위원 5, 335, 335, 335. 요 정도 보십시오. 그리고 2년에 1회 봐요. 시험을. 대통령령 7조에 6에 가보면 요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출제 보면 이런 것들은 굳이. 응시 원서 굳이.
응시 수수료 굳이 네, 이런 것도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가보면요, 이제 결격사유죠. 자, 이거는 당신이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면 합격을 안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피성년 후견인은 누구냐면 혼자 일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무 능력이 결여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계속 앉아 있어야 돼. 일을 알려주고 안 해준대. 그죠? 당신은 합격해도 혼자 일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합격한 걸 취소하겠다라는 거지. 이게 결격사유. 그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때, 즉 죄를 짓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거죠. 집유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대. 그리고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상실됐대요. 요거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요런 거 포인트로 잘 보십시오. 죄를 짓고 2년. 자, 부정행위 하면은 2년간 시험 못 본대요. 자, 그리고 또 그나마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요 배치죠. 그래서 안전교육사를 배치하는 곳이 청, 본, 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에 배치를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안전원이라는 곳과 산업기술원에도 배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요 정도. 요게 제일 중요한 표입니다. 시험 문제 요걸로 계속 나왔어요. 아까 그 기출 표시되어 있던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청, 본, 서에 제가 배치할 수 있다 그랬죠. 청보는 좀 큰 곳이라 2명. 안전교육사를. 서는 1명. 근데 없어요, 여러분들. 청에 가보면 실제로 안전교육사가 배치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에 1명 이렇게 나와 있고, 안전원, 기술원. 그냥 안전원, 기술원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안전원 좀 크면 본에는 2, 시도는 1. 그죠? 기술원은 2. 그럼 2 아니면 1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1짜리 외우는 게 편하겠죠. 서. 그리고 안전원 시도지부가 몇 명? 1. 나머지는 다 2. 그럼 그 2인 곳이 청, 본. 안전원인데 본회. 그리고 산업기술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위주로 안전교육사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쭉 해보십시오. 아셨죠? 자, 이 17조의 6 한국 119 청소년단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